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말 이보다 더 거지 같은 비극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전날 한 아이를 입양해 15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결국 개 망나니가 돼버렸습니다. 파양해도 되는 걸까요? 원제: 중학생 아들 파양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고 조언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저는 40대 후반 주부고 15년 전에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만남. 아기가 너무 이뻐 그냥 홀린 듯이 바라봤고, 이때 저희 남편도 친정도 시댁도 너무 예쁘다며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글에 나와 있진 않은데 불임인 건지 뭔지 다른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남 부러울 거 없이 잘 살았어요. 의식주, 쇼핑, 교육 등등등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에서 은은한 담배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언행도 많이 거칠어지나 싶더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사춘기라서 그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부모인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또 잘 보듬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이런 말은 좀 그런데요, 진짜 친부모 이상으로 바짝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부모 소환만 지금까지 총 4번을 당했습니다. 교내 흡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등등 너무나 큰 사건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나 법정까지 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죠. 참고로 공식적으로 불려간 것만 4번이고 그 외에 자잘한 것들, 물건 손상, 금품 갈취 등등,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로 키우지 않을 만큼 합의를 봤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며 지내왔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나 지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또 언제부터 이런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희 남편도 지친 게 보여요. 하긴 사회생활도 힘든데 자식까지 이러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평소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남자인데, 그래서 전화랑 문자를 수십 통 했지만 연락이 안 돼요. 저요 이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밖에서 엄청 큰 사고가 생긴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이 남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우나? 이런 등등등 오만 상상을 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가지고 거리를 계속 서성이다가 자기 혼자 옆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더군요. 혹여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요. 그 편의점 야간 알바생 말이 그 아저씨 밤새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나 이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요. 우울증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꽤 심한 우울증. 그리고 저도 이때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밖으로 티가 안 나는 우울증,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우울증,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그게 다 보였는데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러 애써 외면을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전화 벨소리, 아이 또래 남자애들 목소리, 또 큰 목소리,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시야가 좁아지고 호흡이 답답해지고 손바닥이 차게 식어버립니다. 네, 맞아요. 그 원인은 모든 것들이 바로 아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부부 머릿속에서 든 생각은 바로 파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다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하던 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기로 결심을 했죠, 부부가. 그랬는데 그런 마음도 잠시 학교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식어버려요. 목이 꽉 막혀옵니다.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동안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쳤어도 이런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귄 거겠지. 저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가 된 거겠지. 그렇게 학교를 가는 내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를 한껏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 일은 저희 아이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점심시간에 몰래 촬영을 시도한 거라고 해요. 결국 또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엔 정학도 아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요 시도해서 걸린 거라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다가 걸린 거네요. 하다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 걸까? 정말 끊임없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되돌아봤지만 저도 남편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들였는데 결국 아이는 제가 혐오하는 그런 부류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잘못 키운 건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끝모를 우울감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이젠 아무도 만나기 싫고 폰을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음으로 구석에 처박아 버린 지도 오래죠. 텅 빈 집도 제 인생도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파양이란 단어가 또 떠오르는데요. 아니 솔직히 너무나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단어가요. 그냥 이 아이만 없으면 모든 게 저절로 다 알아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막말로 내 속으로 낳은 친자식도 아닌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이유가 있는 건가. 그냥 모든 걸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그 충격에 크게 엇나갈까봐 혹여 상처가 될까 싶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늘 쉬쉬해왔죠. 친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파양을 해버릴지 아니면 입양과 파양 사실을 알려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줄지. 그러자 남편은 아직 사춘기니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또 상담을 받아도 무기력하고 끊임없이 두통이 밀려오고 위가 찢기듯 아픕니다. 물론 이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이런 속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욕을 할 겁니다. 그냥 내일이 오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화장실 불법 촬영은 친자식이어도 용서 못하죠. 대댓글. 그렇죠. 용서는 못하죠. 하지만 과연 친자식이면 고아원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대충 이런 거죠. 2번. 아마도 아이 친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이거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3번. 내가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아무리 그지 같아도 아이를 입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다 읽어보니까 파양 이거 꼭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4번. 솔직히 친자식이 저러잖아요. 그런 부모들도 자식 이미 글러먹은 거 다 압니다. 알고 그런 만큼 버릴 수만 있다면 진짜 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천륜이니까 못 버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하지만 입양된 아이는 버린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다행일 뿐이죠. 중학생이 벌써부터 담배 피고 절도에다가 폭행에다가 성범죄까지. 이건 그냥 파양이 정답입니다. 데리고 있어봤자 합의금이나 물면서 살 거고 그러다 나중에는 옥바라지까지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집안 풍비박산 날 거예요. 5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이 정도 문제아라면 친자식이어도 포기를 하고 싶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친부모들은 절대 저런 걸로 절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왜? 부모들은 자식을 놓지를 못해요. 놔버리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의적인 문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핏줄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천륜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입양하잖아. 그래서 파양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또 그게 가능한 거니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물론 이게 뭐 나쁘다라는 말을 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부모였다면 그래도 아이를 내치진 않을 거다 이겁니다. 뭐 남의 얘기라 쉽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 없지만 애초에 입양을 할 때 내 친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물은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낸 후에 어디 뭐 산속에 머리 밀고 쳐 넣어버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했지. 너는 사실 입양아야. 우리는 널 파양할 거야. 이런 소리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말이죠. 대댓글. 님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한 가지 관과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사람일 때 혹은 그래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 이겁니다. 저기 어디 사람 새끼예요? 교정이 될 거라고 봅니까? 6번. 아이가 엇나가는 거 이거는 가정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만큼 이건 아이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본문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대댓글. 저도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저 정도로 사고를 친다는 건 솔직히 제 경험상 천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단순히 뭐 살짝 어긋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사이코패스, 즉 선천적인 이유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얘 진짜 핏줄이 딱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거. 7번. 저라면 그냥 파양합니다. 막말로 흡연 같은 거야.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일이니까 뭐 100번 1000번 참고 이해한다 쳐도 학교 폭력과 몰카라니요. 포용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8번. 써니 진짜 무책임해요. 친자식이든 아니든 본인이 키우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바르게 이끌 생각을 해야지. 조금 힘들다고 내다버릴 생각을 먼저 하다니. 그런 주제에 무슨 부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니가? 대댓글. 남의 일이라고 말 진짜 쉽게 한다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 정도 범죄자면 입양이 아닌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도 바로 호적에서 파버릴 일이구만. 야 이게 진짜 머리 아픈 일이네요 이게. 일단 잠시 후에 2부 후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속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